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이제 수순으로 돌입했다. 그러니까 뭐 선거인단 뭐 바이든도 자기들이 270이다 그러고 트럼프 쪽도 270이다 그러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하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적인 절차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처음부터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걸 준비를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제 큰 뭐 자잘자잘한 이야기보다 결과적으로 계엄이 선포되면요, 지금 뭐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장작 쌓기, 명분 쌓기는 이미 뭐 끝났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특수부대가 전국으로 다 퍼졌다. 그리고 뭐 바이든 친인척의 바이든 그 일가에 대한 수사망이 뭐 쪼여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뭐 작은 이야기들은 저 또 다른 방송을 가서 보시면 되고 저희는 오늘은 좀 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군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긴다고 봐요. 왜? 계엄 선포하면은 뭐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니까 뭐 그래서 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서 이기는 걸로 간주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이다. 미국 대선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최종 승자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비 효과죠.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럼 중국에 한국에 북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아주 거대한 그런 쓰나미들이 연달아서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방송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게 영적인 부분도 이게 섞여가 있고 국제정세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아주 스케일 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뭐 2, 3년 혹은 뭐 더 길게는 뭐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3년 전부터 방송했던 것들이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조금 감안해서 또 보시면 된다. 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그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대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발행인이고 저기 기독자유통일당 홍보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이고 한국방위산업학회 홍보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경찰이 저를 중국인 사자명예훼손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니까는 고소장도 허위사실이고 뭐 허위사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뭐 조속 꾸미고 또 다 뭐 이게 왜곡 조작이 돼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수사관도 깜짝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에서 반중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것도 방송도 벌써 한 3주를 저희가 당했고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코로나가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그냥 3주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 채널로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을 만들었으니까 구독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폭파되면은 저쪽으로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그 전제하고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안티파 요 상단에 보시면 안티파 우측 상단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소련, 독일, 나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련 국기도 보이고 이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빨간 바탕에 이 검은색 이런 무슨 하여튼 요런 거를 상징해 가지고 저는 안티파가 쓰는데 이게 안티파가 결국 나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보시면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교수형이 12명 교수형 당했습니다. 11명 교수형 당하고 한 명은 이제 자살하고 뭐 등 그랬는데 우리 나치가 뭐 한 100만 명 이상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12명만 처형당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보시면은 나치 기술자들을 대거 소련이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나치가 이제 소련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치 기술자들을 미국에 또 많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치 후손들이 미국에 많이 퍼져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고 이 전체주의 세력들하고 연결되고 민주당 뒤에 나오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 바티칸의 예수회하고 연결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서 이미 준비를 해놓고 지금 명령을 하고 행정적으로 소송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명분 쌓기 용이죠. 장작 쌓기 용이고 봐라 국민들 야 이렇게 이 부정선거 이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법원도 그렇고 이렇게 썩었지 않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처음부터 이 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미국 내에서 이 나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최근에 어느 분이 또 미국의 또 정보 다루는 분이 또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에도 나치당이라는 게 있다면 나치당의 창시자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나치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미국 국기하고 저런 것도 만들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게 몇 년도죠?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 쇼핑센터에서 미국 나치당 설립자 조지 링컨 로크웰의 추도식. 지금 이 사람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람이 로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도 우리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치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치의 그런 후손들이 또 다 이 상류층으로 미국의 중산층 이상 상류층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게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세력들하고 또 연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게 미국이 또 일본의 그 전범들 그 10몇 명만 처형하고 또 기술자들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잔존 후손들이 또 미국에 또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이게 미국 안에도 전체주의적인 그런 세력들이 많은 거죠. 그 세력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번에 중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미국 갈아엎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또 이제 민주당 쪽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많고 지금 그렇게 돼서 이런 일들은 사단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영국도 많이 데려갔대요. 영국도. 그래서 나치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할 때 건국하고 나가지고 좌우합작하라 미국에서 막 그랬는데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영국 내에서도 그렇고 자발적 소련 공산주의자들 많이 생겨가지고 소련하고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대놓고 하기도 하고 물밑에서 하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랬냐? 걔들이 알고 보니까 나치의 후손들 범나치 세력인 거죠. 범전체주의 세력이고 걔들이 영국으로도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고 또 소련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물밑에서 이렇게 또 연합을 한 거죠. 우리나라 한민족 네트워크처럼 나치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치 잔당들이 어디로 또 도망갔냐면은 이도저도 아닌 애들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여러분 예수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나중에 한번 꼭 좀, 이런 책은 좀 교양서적이니까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회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 예수회 강령이, 예수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 1517년에 로마 그 교황청이 이제 그 면제부 팔다 걸려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의 교황권이 확 떨어지고 신흥 그 기독교 그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다시 그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교황하고 정치적으로 타협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수회라는 것은 로마 바티칸이 운영하는 KGB, 뭐 CIA 같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기관이 뭘 하냐, 그런 그 신교도 애들, 오리지널 기독교 애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거죠.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회의 이 명령은, 예수회의 수장이 검은 콩을 흰콩이라 하고 검은지를 신지라 하면은 그거는 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전체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모태가 예수회였는데, 이 예수회가, 이 책을 보시면은 예수회가 나중에 나치, 그 교황 피오 12세가 나치를 지원해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이 만행을 저지르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의 잔당들이 소련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련 공산당이 또 되고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전체주의 세력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가는데, 이 지금 우리 이번에 그 교황 프란치스코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출신 첫 교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 전 그 5대 부국이 아르헨티나인데 얘들이 왜 몰락했나. 그러니까 이 나치 잔당들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가톨릭이 퍼지고 하면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나서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포퓰리즘, 포퓰리즘,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는데 자원도 많고 했는데 지금 뭐 빈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들어가는 나라는 이게 사회주의가 퍼지고 사회주의가 퍼지면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이 가톨릭 신자들이 많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디모테오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들어가는 정권을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망해가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가고. 우리 지금 코로나 가지고 지금 자유 통제하고 자기 뭐 다 감시하고 있고, 지금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다 통제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잖아요. 그게 나치 전체주의하고 이 로마 가톨릭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로 들어가가지고 나라 망친 거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나라 망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 자, 그러니까 원래는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 있었는데, 원래는 교황이 죽어야지 그 다음 교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황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란 그게 이게 종교가 아니고 로마 바티칸에 이제 속한 정치 집단이 돼버렸고, 이제 뭐 공산주의의 본류가 돼버린 겁니다. 그 밑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시는, 뭐 진짜로 뭐 하나님 믿고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희 부모님 같은 그런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상부층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치하고 연결돼 있고 그냥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몰아내고, 왜냐면 베네딕토 16세가 그런 마약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단속하고 다시 우리 회개해야 된다 뭐 그런 운동을 하니까 날려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주교를 로마 교황청이 승인하는 이런 MOU도 맺었습니다. 이런 협약도 했고, 그러니까 홍콩 추기경이 야 주교 선임에 중국이 개입하는 거 반대한다. 중국 공산당을 너무 모른다. 뭐 예수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바티칸하고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 교회 폭파가
폭파가 되고 이제 교회가 철거되고 목사들 잡아가두고 죽이고 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로마 그 예수회라는 조직이 뭐라고 했어요? 그 신교도 교황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교도 애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했는데 로마 바티칸하고 저기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주교를 인정해주는 승인해주는 그 협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인정해줄 테니까 그 안에 교회 다 죽여. 신교도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을 알아야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도 국정원 해체, 가톨릭 신부들이 왜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해체 무슨 겁니까? 그 거짓의 암흑의 맑은 빛으로 답하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정의구의 사재단이 한국의 예수회입니다. 이거 지금 2013년 9월 23일 그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그 수녀들 신부들이 나왔는데 보세요. 그리고 이 가톨릭 신부들이 박찬희 신부가 이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북한을 두둔하죠? 가톨릭 신부들이?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란 사람들이 이게 정의구의 사재단이 한국에 있는 예수회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중국하고 엮여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엮여있고 그렇게 엮여있는 겁니다. 이 국정화 교과서 반대한다, 노동계약 반대, 천주교 신부들하고 국정화 교과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성과 검찰은 새로 태어납니다. 아니 가톨릭 신부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그리고 해군기지 반대. 이 제주 해군기지는 그 노무현 정권 때 중국이 태평양을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제주 해군기지를 설치했는데 가톨릭 신부들이 나오죠. 평택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하니까 그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는 사실은 이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경남 대책이 경남하고 평택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정의구의 사재단이 한국의 예수회고 얘들이 중국하고 엮여있다는 거 아시겠죠? 한미 FTA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한미 FTA 때문에 적자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연간 220조에서 30조 정도를 우리가 흑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다시 해. 이거 우리 손해 너무 많이 본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톨릭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한미 FTA를 저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 FTA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제가 빨려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먹고 살라고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식을 하니까 경찰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이걸 방해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종교의 자유, 자유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광장에서 1m 이상씩 떨어져 있고 마스크 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치 방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로 39명이 죽었고 2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38일인가 만에 종식이 됐는데 이 메르스도 만성 질환자들이 사망을 한 거지 건강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이 국민들 자꾸 이제 안심을 시켰다고. 근데 여기 코로나도 보시면 질병관리본부가 9월 7일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 사망자의 97%가 기저질환자다. 그리고 우리 정은경 청장이 이야기했죠. 1년에 독감으로 3,000명 죽는다. 그리고 독감 백신 맞고도 한 1,500명 죽는다.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1년에 교통사고로 우리 3,000에서 한 4,000명 정도 죽어요. 그러면 전국의 도로의 차를 다 폐쇄해야 됩니까? 현대차 공장을 폐쇄해야 되나요? 신호등 다 뽑아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이런 치명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는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고 저희 방송을 폐쇄하려고 하는 건데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광고비가 거의 한 달에 3만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RS 1877-0248로 월 소정의 수수료를
뭐랍니까, 시청률을 좀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윤미향 사건 8월 말 윤미향 뭐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터지니까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12월 말 되니까 뭐예요? 원전 비리, 뭐 부동산, 뭐 윤석열 등등. 그러니까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 검사자가 늘어나면은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검사자가 늘어나면 확진자 늘어.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늘리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병원에서 그냥 다 그냥 돈 받고 했는데 지금 무료로 다 그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자가 늘어나고 검사자가 늘어나면 확진자 늘어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루에 1000명이 걸렸다, 뭐 600명이 걸렸다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아니죠. 코로나 지금 치료제가 없는데 병실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면 다 살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음압병실 갔다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기라고 약 안 먹어도 남는 감기 같은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라고.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위독한 사람도 있겠죠. 아니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은 뭘 해도 그런 분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 보시면은 자가진단 키트는 또 수출은 하는데 국내 판매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 교회한테 뒤집어 씌우고 지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 잡아가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하면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중국, 북한, 뭐 바티칸,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한 방에 이제 다 이제 손을 본다. 자, 북한을 볼까요? 지금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북한 정보 좀 수집해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5만 명.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걔들이 뭐 고려 호텔 이런 데서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갔는데 또 거기서 이제 또 북한군 간부들이 또 먹고 마시고 논 거죠. 그러니까 다 옮았는데 그러니까 평양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결핵이 많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지 그러다 또 마약에 중독돼 있고 하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뭐 한번 쓸고 가니까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 5만 명이 죽었고 뭐 50만 명이 뭐 5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죠. 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식량 공급 부족으로 아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코로나로 이동을 원천 봉쇄하니까 식량이 유입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태풍으로 이제 산사태가 나고 하면서 이 농사가 다 망한 거죠. 그 산에 있는 뭐 콩, 옥수수 심어놓은 것들 전부 다 이게 무너지고 하니까 기름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옥수수 기름, 콩 기름이 가격이 지금 5배, 6배 이상 뭐 폭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로 죽는 건지 뭐 배가 고파 죽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쓰러지고 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뭐 쓰러지다가 뭐 하다 보면 이제 뺏어 먹으려고 하다 보면 총질하는 거고, 총질하다 보면 이제 내전 터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야 우리 만주로 갈래. 그 살아남은 난민들이 총 들고 만주로 올라가고 만주가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산 마약이 만주로 또 퍼지는 거고, 거기에 뭐 약탈, 방화, 뭐 살인, 뭐 강간 이런 거 막, 그냥 거기가 소동과 고문화 되는 거예요. 소동과 고문화 만주 쪽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다 보면은 이 전쟁사를 조금만 연구하면은 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미리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중국 반도체사, 뭐 자동차 회사, 공기업 등 은행 등등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식량이 30에서 40%가 부족하고, 뭐 달러 부족해서 사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음식을 재활용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할 달러도 부족하고, 그러면 올겨울 되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골 때리는 게, 우리 일본이 좀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IT 기술이 거의 이게 지금 뒤처지다 보니까 요즘은 모든 게 IT죠. 근데 이 IT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한국에 밀리고 뭐 베트남에 밀리고 중국에 밀리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 일본이 지금 앞전에 아베 있을 때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렸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조금은 뭐 이게
좀 퇴색되는지 그 일본 경제도 좀 뭐 시원찮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이 뭐 저기 뭐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북한에다 공장을 차리게 되고, 그러면 일본은 뭡니까? 그 공장이 텅 비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거죠. 만약에 일본이 자존심 가지고 북한에다 공장을 안 지으면, 한국 공장들이 북한에 들어가면요, 삼성 핸드폰이 삼성 테레비가 뭐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더 싸게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본의 모든 산업은행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의 그 문서고의 명단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북한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이제 뭐 명단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아주 내년 상반기경에 여당 야당 뭐 다 무너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미국이 저렇게 엉망인데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베링해를 연결해 가지고요, 이 한국하고 이 뉴욕하고 철도로 있는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또 뭐 2천억 달러 이상을 뭐 이게 승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큰 그림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잘한 것만 보다 보면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목사의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그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내부에서 윈윈 미디어 가시면 사실 수가 있고요. 이 책이 일반 서점에 항상 재고가 없대요. 이런 책은 좀 재고를 갖다 놓으면 좋은데, 도서점은 010-6832-0325 카드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뭐 저희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이 소득공제 영수증 다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1877-0248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 여기 이 아래에 하단에 보시는 문자 여기 핸드폰 보이시죠? 이쪽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이니까 다 돼요. 저희 다 세금을 내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17반 후원으로 저희 이 방송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센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지금 탄압이 들어오고, 뭐 제가 2018년 초부터 이제 반중 국제 세미나하고 반중 국제 콘서트를 2번 하고 토크 콘서트를 1번 하고 뭐 계속 그런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예 딱 구속시킬 작정으로 이 경찰이 덤비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보호받으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탄압하지 마시고요. 탄압할 것 같으면 후원금이나 좀 후원하시고 자발적 유료 독자가 되신 다음에 탄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는 고통은, 이 뱀도 몸집이 커지려면 탈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탈피. 그럼 탈피를 하려고 하면 그 고통이 따르겠죠. 그 고통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자꾸 사보시라고 하고, 이런 거대한 역사 방송을 계속, 한국 정치 방송이 아니고 역사 방송, 국제 정세 방송을 계속하는 게 국민들의 눈을 띄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고난은 유익이라. 군대 가면은 지옥 훈련 있죠. 악마 조교 있죠. 천사 조교는 없어요. 천당 훈련은 없다고. 그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단단해지고 이 더 큰 나라가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둠이 깊으면은 동이 틀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동트는 뭐 석양인가요? 이게 뭐 석양일 동이 트는 뭐 이런 배경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끝나갑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나갑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